반갑습니다. 김준혁입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왔었나요? 네. 예. 지난 2주 전에는 한 10분 정도 이야기해달라고 했는데 오늘 날도 추운데 30분이나 이야기해달라고 배터리 해서 좀 끝내주세요. 여러분 어떨까 잘 배터리,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그 차이 프롬프터가 이렇게 앞에 있었어요. 근데 여기도 딱 이렇게 있는데 그때 방송국 안에 보는 분위기 같습니다. 촬영 녹화할 때 70분짜리 녹화하는데 6시간 찍었거든요. 그걸 PD들이 어떻게 편집했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카메라가 한 30대 이상 있었는데 오늘 뭐 그때 분위기보다 훨씬 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처음 강의는 이제 개혁군주 정조에 대한 강의였고 두 번째 강의가 우리가 이제 그 촛불개혁, 검찰개혁 할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서초동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당시에도 촛불 집회를 열었었죠. 그때 제가 나가서 수시로 좀 발언을 했었는데 그때 방송국에서 저한테 밀란에 대한 강의를 좀 또 해달라고 해서 당시 백성들의 밀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때 했던 이야기의 핵심은 그거죠. 역사의 발전. 많은 시민들도 같이 느끼는 건데 역사의 발전은 기득권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바로 변방에 있는 백성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돌아가신 신영복 선생님께서 이제 책에 뭐라고 쓰셨냐면 역사의 발전은 변방이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중심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바꾸는 것, 그게 바로 역사의 발전이죠. 저는 아까도 뒷자리에서 앉아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여러분들 징한 사람들이다. 아니 이렇게 날도 춥고 한데 그냥 매일같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김은국 씨는 여러분들 이해 못해요. 김은국 씨 그러잖아. 아니 돈 안 받고 왜 나가? 여기 계신 분들 돈 받고 나오는 게 아니라 아까도 송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여기 올 때마다 늘 5만 원씩 전자결제로 보냅니다. 근데 아니 예전에는 더 많이 했는데 요즘 하도 돈 쓸 일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제 주제는 의병과 민주시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의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병? 자, 의병이라는 게 뭘까요? 뭐 간단하죠. 오를 의자 한자로 보자면 그냥 제가 얘기하면 팍팍 넘겨주시면 됩니다. 바로 여기 의병, 오를 의자 병사병자죠. 올바른 병사인데 이 의병은 군병이 아닙니다. 관군이 아니에요. 일반 평범한 백성들이죠. 이 의병이 나라를 지킨 겁니다. 임진왜란 참 기가 막혔죠. 여러분들 너무 옛날 국사 시간에 배웠겠지만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하고 나서 이제 명나라의 황제가 되고 싶어서 실제로다가 그래서 명나라를 정벌 하기 전에 조선도 정벌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조선 정벌을 위해서 대규모 군대를 동원합니다. 당시 조선의 왕 선조가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준비한 것이 이순신 장군을 전라도 수군 통제사 보낸 정도 뭐 그런 정도 수준이었죠. 이따가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임진왜란 때 활동했던 그 엄청난 의병을 바로 선조가 죽여버리기도 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기도 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산에서 한양까지 여기 서울까지 걸어서 온다고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걸어서 온다고 하면 지금은 차 타고 한 5시간 6시간 저 내일 아침에 이제 부산 가야 되는데 부산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 진수식이 있다 그래서 국방부가 제가 정조대왕 전공자인데 또 국회의원이기도 해서 저를 갖다 진수식에 좀 초청을 해가지고 내일 좀 내려갑니다. 근데 한 5시간이면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근데 조선시대 때 걸어서 올라오면 20일이 걸립니다. 20일이 걸리는데 일본 군사들이 진짜 딱 20일 만에 도착을 했어요.
그 사이에 전투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일본군이 온다는 이야기 듣고 관군들이 다 도망갔어요. 저 충주에 가면 탄금대라고 있는데 거기에 신립장군이 갔다가 완전히 패배해가지고 그냥 다 돌아가셔 버렸죠. 원래 신립장군 군대는 저 여진족들하고 평야에서 전투하는 기마부대였는데 이분이 그냥 잘못해가지고 논바닥 있는 데로 가가지고 말이 뛰지도 못하는데 가서 전투하다가 패배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신립장군이 패배했다는 소리 듣자마자 선조가 도망을 가죠. 개성으로 도망가고 평양으로 도망가고 의주로 도망가고. 그래서 일본 군대가 조선 관군의 공격도 받지 않고 아주 편안하게 20일 만에 올라오게 됩니다. 다 도망가요. 선조가 마지막에 의주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막 찾아봤더니 관료들이 없어. 죄다 도망가가지고. 제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황당한 이야기를 하나 하면, 평양으로 도망을 갔는데 선조가 종묘에 있던 역대 국왕의 위패, 이게 무지하게 소중한 거거든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그 조상들의 위패를 살아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을 해요. 하나의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병자호란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청나라로 끌려간 우리 백성들을 찾으러 갑니다. 청나라로 끌려간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는 줄 아십니까? 당시에 청나라로 끌려간 우리 백성들이 60만 명이 끌려갔어요. 당시 조선 인구가 800만 명입니다. 거의 10분의 1이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찾아오는데 한 사람이 담배, 청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담배를 좋아했거든. 그래서 담배를 키워가지고 그 담배를 싸갖고 가서 자기 동생, 자기 아들, 그리고 어머니의 위패를 찾아오려고 했어요. 갔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갖고 가서 담배값이 폭락을 해서, 그래서 아들하고 동생하고 어머니 위패를 찾아올 수 없어서 결국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아들은 버리고 동생하고 어머니 위패 신주를 찾아왔어요.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위패 신주를 살아있는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 거야. 그게 효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는데 역대 국왕의 위패는 살아있는 임금보다 더 대단한 건데 그게 없어.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위패를 담당하는 관료들이 자기 살기 위해서 땅에다 파묻어버리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이게 당시 조선시대 관료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걸 찾아오라고 했더니 찾으러 갈 사람이 없는 거야. 겨우겨우 한 명이 나타난 게 그 유명한 오성 이항복 선생. 이항복 선생이 가서 개성에 가갖고 권희시 육기나한테 막 정말 온갖 사과를 하고 부탁을 하고 해서 겨우 땅에 파묻은 위패를 찾아서 돌아온 겁니다. 당시 관료들이 그런 상황이었고 임금을 쫓아갔던 관료들도 다 도망을 갔어요. 자기 살기 위해서. 누가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누가 일본 군대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보호하겠습니까? 결국은 백성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기득권을 다 도망가고 백성들이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 지역에 백성들 스스로 무기도 없잖아요. 대나무 베고 자기들 쓰던 그 곡괭이 갖고 오고 도끼 들고 오고, 그래서 자신들이 잘하는 지형을 이용해서 그래서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곽재우 장군도 나타나고 조원 장군도 나타나고, 이분들 무슨 무사들도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백성들 전투력을 익혔던 그런 병사들도 아니었죠. 오로지 이 사람들이 자기의 아들, 딸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어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임진왜란을 극복하게 됐는데, 또 다른 천대받았던 사람들 누굽니까? 승병들이에요. 조선시대 때 승병들이 얼마나 천대를 받았습니까? 8천민, 광대, 기생, 백정, 신발 만드는 갓바치,
또 관에서 심부름하는 방자, 이런 사람들하고 똑같은 천민 대우를 받았던 게 승병들이었죠. 조선의 승유 억불 정책 때문에. 그런데 이 승병들이 살생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살생을 스스로 선택을 하고 왜군과 싸우게 됩니다. 평양성 전투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승병들입니다. 이 승병들이 가서 왜군들과 싸워서 이기게 된 거죠. 이렇게 이름 없는 백성들, 그리고 천대받았던 사람들, 여기에 더해서 평양성을 탈환했던 가장 결정적 힘은 바로 평양의 기생이었던 계월향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남쪽에 논개가 있다면 평양에는 계월향이 있었죠. 그 계월향이 평양성을 장악하고 있던 왜군 장수를 꼬드겨서, 그래서 그 사람을 몰래 불러내오게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의 장수가 들어가서 그의 목을 베게 하고, 장수는 넘어갔죠. 김경손이라고 하는 장수는 다시 담을 넘어서 성벽을 넘어서 갔지만, 이 계월향은 남아서 끝까지 왜군들 따돌리다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정말 천대받았던 사람들이, 관군들은 다 도망가고 남아있지도 않고, 임금은 도망가서 압록강을 건널까 말까 그러고 있었죠. 실제 압록강을 건너서 그래서 요양이라고 하는 요녕성의 중심으로 가려고 하다가 명나라 정부가 유폐를 시키기로 결정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안 가고 의주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임진왜란의 승리는 이순신 장군, 권율 장군, 이런 위대한 장군들의 힘도 있었지만, 그러나 정말 일반 백성들, 특히 여인들의 힘도 굉장히 컸습니다. 행주대첩 다 기억하시죠? 하루 사이에 3만 명의 일본군과 3천 명의 조선군이 무려 덕양산성에서 8번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7번의 전투 엄청나게 힘들게 겨우겨우 막아냈는데, 마지막에 조선의 군대 무기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마지막 전투에서 만약 이 덕양산성을 뺏긴다면 왜군으로부터 완벽하게 이 수도권 일대를 장악당하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이 나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들었듯이 여인들이 이 행주, 늘 요리할 때 썼던, 그리고 청소할 때 썼던 행주에 돌을 담죠. 돌을 담아서 돌을 날라서 갖다 주고, 그리고 노인들이 집을 태웁니다. 볕단을 태워가지고 재를 만들어서 노인들이 이제 우리는 죽어도 좋다, 그래서 맨 앞에 성벽에 나가서 재를 왜군들의 눈에 뿌리고, 그리고 여인들은 돌을 날르고, 거기에 백성들이 나와서 투석전을 해서 결국은 마지막에 왜군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그 물러난 왜군 뒤를 이어서 우리 백성들이 일부의 관군과 함께 같이 한양 도성을 이제 빼앗고, 그로 인해서 임진왜란의 새로운 전개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때까지는 일본군이 우세했는데 한양 도성을 뺏고 나서부터 조선군의 우세로 마지막 7년 동안 전쟁에서 조선의 우위로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이 힘이 다 어디서 나온 걸까요? 바로 여러분 같은 백성들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병자호란 때 어땠나요? 병자호란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말 조선의 무능으로 한양이 일찍 함락이 됐습니다. 압록강에서부터 시작해서 청나라 기병이 한양에 올 때까지 조선의 조정의 관료들, 군인들 몰랐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나태해서. 청나라의 기병 3,000명이 초스피드로 한양으로 달려오는데 봉화가 올라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양 저
서강대학교 있는 그 자리까지 청나라 군대 가서 진을 치고 있는데 그때까지 남산에 봉화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인조가 강화도로 도망가려고 하다 도망을 못 가고 남한산성으로 도망을 가게 됐죠. 남한산성에 가서 있는 과정에서 먹을 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바깥에 근황병을 불러 모아야 되는데 부르러 갈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 힘센 장수들, 또 조정의 관료들, 임금의 근황병 모으는 서찰을 품고 나갔다가 청나라 군사한테 잡혀서 죽을까봐 무서워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남한산성에 보면 선할세라고 하는 대장장이가 그걸 받아가지고 나갔지 않습니까? 실제 선할세는 본래 이름이 아니고 서흔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노비 출신인데 그 안에서 야장, 무기를 만드는 그 일을 하던 대장장이가 맞습니다. 그 서흔남이 하도 관료들이 꼴이 우습고 하니 이 사람은 밤마다 나가서 홍타이지,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의 그런 막사까지 찾아가서 돌아와가지고 지금 저 막사에 병사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으니 우리가 특공부대를 조직해서 나가서 저 황제를 죽이면 이 전투를 이길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었어요. 결국은 인조하고 조정의 고위 관료들이 근황병을 모으기 위해서 지들은 무서워서 못 나가는데 서흔남을 통해서 서찰을 보냅니다. 그래서 서흔남이 미친 척하고 청나라 호위 군사들을 피해서 저 호남까지 가서 근황병을 모아서 올라옵니다. 올라왔을 때는 이미 늦어서 항복을 했을 때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기득권이 이런 정도, 우리 역사 속의 기득권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까 금남로 이야기 잠깐 하셨는데 금남로 옆에 충장로라고 하는 거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5.18 때 가장 많은 백성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충장로입니다. 그럼 충장로는 왜 이름이 충장로냐? 바로 충장공 김덕령이라고 하는 장군의 이름입니다. 이 김덕령이 임진왜란 당시에 가장 위대한 의병장이었어요.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의병장. 정말 고위 관직에 나가본 적도 없는 철저하게 광주 일대에서 백성과 함께 호흡했던 이 의병장. 백성들의 존경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선조가 희생을 해서 그래서 영모죄를 만들어서 김덕령을 죽여버립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나라를 위해서 지금 백성과 함께 싸워서 외적들을 물리치고 나라를 지키고 있는 그 사람을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다고 해서 기득권이 죽여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조선의 슬픈 역사이기도 했죠. 자, 한번 뛰어내려가 봅시다. 병자호란 이후에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외세는 쳐들어오고 이 외세를 막을 힘들은 조선에 없죠. 동학 농민 전쟁이 일어납니다. 척양척에 서양 사람들도 물리치고 외놈들도 물리치자. 수은 최재우 선생이 동학을 창시하고 해월 최시영으로부터 이어지면서 전봉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동학 교도들이 이제 외세가 쳐들어올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여서 함께 검을 들고 무예 연습을 하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고 그 속에서 외세와 싸울 준비를 하죠. 결국은 동학 웅민전쟁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의 혁명도 만들어냈지만 외세와의 전쟁은 끊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세와의 전쟁을 준비했던 이 동학교도들에게 당시 조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임금이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 명성황후가 어떻게 했습니까? 동학교도들
백성들을 위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외놈들 더 이상 이 땅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을 죽여달라고 청나라에게 군대를 요청하고 자연스럽게 일본 군대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외세로부터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래서 이 백성들의 행복한 삶을 만들겠다고 하는 의로운 의병들을 외세 군대를 끌어들여서 죽여달라고 요청한 것이 바로 우리의 기득권이었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청일전쟁이 한반도 땅에서 벌어지고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우금치를 먼저 장악하고 우금치를 넘어서 서울로 진격해서 일본 군대를 몰아내려고 했던 동학군을 2만 명 가까이 죽였죠. 아직도 공주 일대 수많은 동학군의 뼈가 산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힘을 뛰어넘습니다. 다음 주에 3.1 혁명 기념일이 나오게 됩니다. 수많은 분들이 태극기를 들고 있습니다. 한 마리의 의병, 이 의병을 뛰어넘어서 3.1 만세운동으로 3.1운동에 참여하고 그 3.1운동을 통해서 정말 엄청난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앞서 태극기 말씀하셨지만 제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태극기 달기 운동을 벌이자고 제안한 장본인입니다. 민주당 의원들 다 태극기 달고 있습니다. 제 옷에도 왜 안 내려가는 거예요? 위에 반대쪽 위에 이렇게 국회의원 배지는 안 달고 있는데 태극기는 달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태극기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에 이렇게 철학적 의미와 우주의 의미, 그리고 인류의 의미, 인간의 의미를 담은 그런 국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건곤 감리, 원래 4개만이 아니라 8개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늘, 땅, 물, 바람, 연못, 그리고 산,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자연 이 그대로, 그리고 하늘과 땅, 음양의 이치. 처음 이 8개를 만든 사람은 전설의 인물 도키시인데 바로 우리 동이족의 가장 위대한 시조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태극기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우주, 자연의 철학을 그대로 담긴 것이죠. 이런 정도의 태극기를 만드는, 국기를 만드는 사람은 전 세계에 우리 민족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국기가 바로 이 태극기입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태극기에 대한 강연을 한번 하고 싶은데 요즘 대학 교수를 때려치고 국회로 나가서 강의할 여력이 없기는 합니다만 언제 한번 불러주시면 제대로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극기를 들고 만세투쟁을 벌입니다. 누가 벌입니까? 여러분, 3.1 만세운동의 민족대표 33인, 민족대표 33인 중에 단 한 명도 양반 출신이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들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단 한 명의 양반 출신도 없어요. 의암 손병희 선생으로부터 시작해서 만해 한용운 선생이 이르기까지 위창 오세창 선생 다 중인들입니다. 중인과 평민들, 이분들이 3.1 만세운동, 3.1 혁명을 주도하고 당시 2천만 동포 모두가 태극기를 들고 나가서 외세와 싸우고 일본과 싸우면서 자주 독립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십시오. 3.1 만세운동 당시에 바로 한양에서 여인들이 들고 나와서 태극기를 들고 외세와 싸웁니다. 남녀 차별이 극심하던 시기에 여인들은
집 바깥에 나가서는 안 된다. 대문 바깥에 나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던 그 시절에도 여인들이 저렇게 몰려 나와서 만세운동을 하게 된 것이죠. 자, 태극기를 손에 들었던 이 만세운동의 백성들이 그 뒤로 어떻게 나갑니까? 홍범도 장군 싸워서 이기고 이 열기를 모아서 4.19 혁명을 하게 됩니다. 초등학생들까지 나오죠.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전쟁 끝난 지 7년 만에 가자 북으로 오라남으로 이야기합니다. 전쟁의 와중에서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맞아서 무려 2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4.19 혁명 과정에서 남과 북의 화해를 요구했습니다. 누가 요구했습니까? 기득권들이 요구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과 같이 지금 촛불을 들고 빗을 들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남과 북의 화해를 요구하고 새로운 혁명의 시대를 요구한 것입니다. 전 세계에 보십시오. 동족끼리 싸우고 나서 9년도 지나지 않고 7년 만에 화해의 손을 내밀었던 이런 위대한 민족이 존재합니까? 그런데 지금 이 기득권 세력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빨갱이 타령, 반공주의, 반공청년단, 서북청년단, 극단주의적 이념 대결로 만들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죠. 70년 전 우리 위대한 선배들은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요구했습니다. 독재 정권 타도 이승만이라고 하는 잘못된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고 그를 하야시키는 것 그 이상 더 뛰어넘어서 오늘날 이야기하는 사회 대개혁 같은 남북의 화해와 협력, 통일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놀라운 일이고 우리가 단순하게 윤석열을 탄핵하고 국민의힘을 해체하는 수준이 아니라 진정 사회 대개혁을 이뤄내야 하는 것입니다. 4.19 혁명의 열기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바로 광주 5.18 민주화 운동으로. 저 가나칸 12.12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들이 5.17 군사 쿠데타를 또 일으켜서 우리 국민들 모두를 통제하려고 했을 때 전남대를 중심으로 했던 광주의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새로운 대동세상을 꿈꾸면서 특전사 계엄군과 맞서 싸웠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엄과 맞서 싸웠고 계엄군을 몰아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엄청난 힘에 의해서 잠시 물러났지만 우리는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을 몰아내는 6월 항쟁에서 성공하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86년에 대학에 들어가서 87년 저 6월 항쟁 때 단 하루도 집에 들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 뜨거운 시기에 아스팔트에서 자고 씻어보지도 못하고 그저 엄청난 최루가스에 그리고 지랄탄 또 백골단한테 두들겨 맞으면서도 끝까지 싸웠고 결국 우리는 이기고 말았습니다. 이 힘이 이후에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탄핵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석열의 내란을 이겨내는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겨내는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들이라고 하는지 여러분 스스로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이 역사를 바꾼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아주 겸손한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역사를 바꾸는 가장 원동력이고 주체이지만 여러분은 그저 나의 이 작은 힘이 미랄이 돼서 역사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됐겠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실천으로 오늘도 이 추운 날씨에 이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세 역사는 평가할 것입니다. 오늘
2025년 2월 20일 송영광장에 모였던 이 300여 분의 여러분들이 역사를 바꾼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더 이상 검찰, 재벌, 그리고 기득권들에 의한 친일파가 친미파가 되고 친미파가 다시 오늘날의 거대한 권력이 돼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수많은 시민들을, 민주시민들을 탄압하고 그리고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철저하게 막고 민생경제를 파탄내고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얻으려고 했던 그 세력들을 완전히 척결하고 그들이 이야기한 대로 처단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낸 그 힘의 주체였다고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새로운 세상 만들어낼 것입니다. 머지않았습니다. 3월 5일, 6일, 7일 사흘 안에